오늘은 성동구 유창길 한의원의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원장님 강의 들으시고 강의와 관련된 의학 상식 퀴즈가 바로 준비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루푸스라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치료 후에 루푸스 관련 인자가 모두 정상화된 실제 루푸스 호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루푸스라는 병명 한두 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낯설 것 같습니다. 예, 이 루푸스라는 병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유명인들한테 많이 이게 발병이 됐다 그래가지고 좀 알려졌는데 원래 병명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입니다. 류마티스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이제 루푸스 질병이군요.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저도 이제 자주 들어봤는데요. 루푸스 역시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라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루푸스는 양방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진료를 하는 병입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에 주로 문제가 생기고요. 예. 루푸스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이 아프긴 하지만은 다른 증상들이 좀 더 복잡 다단하게 전신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는 사촌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는 사촌 관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면 비슷한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이 있으니까 사촌 관계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이 붓고 쑤시고 열나고 아프면서 이렇게 점차 변형되고 아파지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이죠. 예.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특징이고요. 루푸스도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이 아픕니다. 예. 붓고 쑤시고 저리고 이렇게 관절이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더 전신적으로 광범위하게 피부나 점막, 혈관, 그다음에 신장, 콩팥이죠. 그다음에 심장이나 폐 이렇게 내부 장기까지도 몸 전신으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장기까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섭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루푸스가 내부 장기까지 이렇게 또 손상을 시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다른 표현 없이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루푸스의 전신 증상,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그 루푸스는 정말 천의 얼굴을 가졌다는 별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증상이 어떻게 따지면 정말 1000가지가 넘을 수도 있는데 별로 좋지는 않네요. 예, 그래서 정말로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종합 병원 증상이 나타나요. 예. 이제 첫 번째는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관절이 붓고 아플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이게 특징적인 게 얼굴 여기 양뺨에 광대뼈 주위로 이렇게 붉고 넓게 홍반이 생겨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나비가 제가 지금 나비 넥타이 하고 있는데 예. 이 나비 모양으로 붉게 나비 날개 펼친 모양이 된다고 해서 나비 모양의 루푸스 홍반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루푸스 환자분들 보면 얼굴 볼이 빨갛게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렇군요. 예, 이게 특징적이고 세 번째는 입안이 자주 헐어요. 그래서 베체트병 증상과 같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안이나 생식기 질쪽 여자분들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베체트병 증상처럼 입안이나 생식기 쪽이 헐고 궤양 증상. 네 번째는 이제 빈혈 증상이에요. 예. 어지럽고 이렇게 머리카락 빠지고 푸석푸석해지고 혈액 검사해 보면 빈혈 수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빈혈이 있기 때문에 탈모도 나타나고 그리고 만성 피로. 자도 피곤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루푸스 환자분들 보면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38도 이상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노드 현상이라고 바람을 쐬거나 어떻게 물을 대거나 했을 때 손톱, 발톱 끝이 갑자기 파랗게 되거나 갑자기 하얗게 변해요. 레이노드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신장, 콩팥으로 또 루푸스는 침범되는데 단백뇨 같은 이런 방광, 신장 증상, 신장이 손상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신장 증후군, 신증후군이나 신부전 같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장기인 폐,
심장으로 침범하면 흉막염, 심낭염 같이 심장이나 폐에 침범되는 이런 물이 차는 증상 같은 증상까지 나타나면서 생명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뇌신경 증상이 나타나요. 루푸스 예. 환자분들 보면은 대부분 불안, 초조, 불면, 공포, 신경 예민한 이런 뇌신경 관련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경련이나 발작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루푸스 환자분들은 우울증이나 이렇게 불면, 불안 이런 뇌신경 증상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전신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그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이 루푸스 환자분들 어떻게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현재 대부분의 루푸스 환자분들은요, 류마티스 내과, 그래서 양방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양방에서 주로 이제 치료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자가 면역의 이상으로 원인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 그런데 이게 항암제 성분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부신필 스테로이드제, 염증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이 부신필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암제 성분의 면역 억제제로 면역을 억제한다. 그리고 부신필 스테로이드로 염증을 억제한다. 그래서 염증과 면역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양방 치료의 장점은 일정 기간 동안은 안정적으로 잘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약효가 잘 받는 동안에는요. 근데 문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면역 억제제와 부신필 스테로이드가 내성이 생기고 맞습니다. 예. 약효가 나타나지 않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루푸스가 걷잡을 수 없이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서 환자분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특히나 심장이나 폐 같이 내부 장기로 침범되는 경우는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부신필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루푸스 환자분들이 대부분 장기간 복용하거든요. 예. 문제는 오랫동안 부신필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복용하다 보면은 혈관에 괴사가 와요. 혈관에 혈류순환이 저하되면서 관절이나 혈관에 괴사가 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엉덩이 관절, 고관절에 괴사가 옵니다. 예. 예, 그 뼈가 썩어 문드러지는 병인데 아이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신필 스테로이드를 오래 복용하다 보면은 혈류순환이 저하되고 혈류순환이 저하되다 보니까 고관절에 괴사가 나타나고 결국은 인공관절 수술하는 루푸스 환자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또 부신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은 단백뇨 같은 신장 증후군이 진행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얼굴에 달덩이처럼 붓는 문페이스 증상도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욕이 너무 과다하게 증가해서 비만이 되는 경우 있고요. 불면, 우울 같은 뇌신경 증상이 심해진 경우 있고 우울증이 심해진 분들도 많다요. 그리고 탈모로 머리카락이 빠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면역 억제제나 부신필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일정 기간 동안은 루푸스 증상을 잘 잡아줄 수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몇 년, 길면은 10년, 어느 시점부터는 내성이 생기고 약효가 안 듣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루푸스에 숨겨져 있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장기간 이렇게 양약을 복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루푸스 때문에 이런 내성과 부작용들이 이제 생길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근본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루푸스가 있을 때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만 의지하지 말고 예. 루푸스가 근원적으로 치료되고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그 약을 먹는 동안에 괜찮다고 해서 루푸스가 나은 게 아닙니다. 정말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억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이 안 들으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내 몸으로. 그래서 루푸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는 노력을 일단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지금 괜찮더라도요. 예. 그런데 한방 치료를 이제 병행하는 경우에 이 근본 치료에 좀 도움이 된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한방 치료를 병행했을 때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루푸스 발병 기간이 짧을수록 양약 복용 기간이 짧을수록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예. 완치가 되는 수준의 환자분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군요. 예. 그러면 원장님, 루푸스 환자분들이 한방 치료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어떤가요? 제가 지금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한의원을 하고 있는데 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루푸스 환자분들보다 사실 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유는 루푸스 환자분들한테 광범위하게 그 한방 치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좀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방 치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더 많고요. 루푸스 환자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 비해서 그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루푸스가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한방 치료했을 때 더 빨리 좋아진 경우가 많고요. 완치 수준에 더 빨리 이른 경우가 더 많은데 오히려 루푸스 환자분들은 한방 치료를 더 선호하지 않는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가 많아서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치료하는 한의사인 저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한방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좋은 결과가 더 쉽게 나올 수 있는데도 이렇게 이미지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치료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양약만 복용하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 시점에 이제 한방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데 그렇게 늦게 오신 분들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죠.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그렇습니다. 좋았을 텐데요. 예. 이 방송 듣거나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루푸스에 대한 한방 치료 그런 인식이 참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루푸스 환자 실제 치료 사례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루푸스 환자분들이 그 한방 치료에 대한 그 이미지가 나쁜 이유가 루푸스의 한방 치료를 했을 때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뭐 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랬군요. 이런 인식들이 퍼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제가 오늘 한번 실제 사례로 혈액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방 치료 전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혈액 검사를 한방 치료 전후에 했을 때 비교하면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이제 차트를 제가 직접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시네요. 예, 이게 12년 작년 12월 4일 날 처음 내원한 19세 여자 루푸스 환자의 실제 치료 사례입니다. 아주 어린 친구가 어린 학생인데, 요분이 이제 저한테 오신 이유는 2004년도 그러니까 10대 초반 때부터 얼굴이 붉었대요. 그 루푸스 홍반 증상이죠. 예, 초반에 말씀해 주셨죠. 예, 이게 10대 초반 때부터 있었고 입안이 자주 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푸스가 나타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2004년도부터 증상이 있었지만은 2012년도 작년 11월에 갑자기 입안이 너무 심하게 헐고 루푸스의 전신 증상이 막 나타나니까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에 갔더니 루푸스가 의심된다.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로 전원됐고요. 예.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루푸스 관련 인자들이 다 양성이 나왔어요. 루푸스 관련 인자 중에서 ANA 정량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1280으로 양성 반응 나왔고요. 안티 dsDNA라는 루푸스토 관련 검사 인자가 있는데 이게 8.49가 나와서 양성 반응 나왔고요. 류마티스 팩터라고 하는 류마티스 인자 수치가 47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요거는 이제 면역 질환에서 그 유전자 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확진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류마티스 인자도 양성이 나왔고,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이 맞고, 루푸스 관련 안티 dsDNA, 이 DNA라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유전자 관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8.49. 루푸스가 명확한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이 처음 왔을 때 여기 차트에 본인이 적은 증상인데, 제가 잠깐만 읽어보면은 루푸스 증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눈 안압이 높아져서 동공이 커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다. 그리고 배 안의 모든 장기들이 배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이 아프다. 팔목과 다리가 저리면서 아프다. 갈비뼈가 부서질 듯 아프다. 이게 다 본인이 그대로 적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본인이 직접 적은 증상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그대로 읽어드린 건데,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관절 뼈마디에서 우둑우둑 소리가 난다. 양뺨이 붉고
양 귓바퀴도 뜨겁고 열이 난다. 좌측 심장이 아프다. 이렇게 좌측 심장이나 갈비뼈 쪽이 아프다고 하죠. 예. 내부 장기로 침범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배 안에 있는 장기들이 튀어나온 느낌이니까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참 어려운 증상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과 왼쪽 발목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양쪽 턱관절이 아프다. 그렇군요. 예. 제가 턱관절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여학생도 턱관절이 이제 아프다고 했죠. 이렇게 광범위한 루푸스의 전신, 피부, 근육, 혈관, 신경, 뇌신경 관련 증상, 턱관절 관련 증상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건데 처음 내원한 그 12월에요. 매일 밤 잠을 못 자는 상태에서 내원했어요. 그렇겠죠. 예, 이 정도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이 여학생은 류마티스 내과에서 루푸스 양약을 처방을 받아서 먹었는데 약 먹으면 오히려 더 증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알러지 반응이 나온 거예요. 예. 양약에 대한 부작용이 이 여학생은 오래 먹지도 않았는데 먹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은 알러지 체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루푸스 환자분들은 이렇게 루푸스 증상이 나올 때 루푸스 양약을 처방받고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증상이 일단 가라앉아요. 원래 대부분의 루푸스 환자분들은요. 근데 이 여학생이 한방 치료를 하러 빨리 왔던 이유는 먹자마자 오히려 더 나빠지니까 알러지가 부작용이 먹자마자 나타나 버리니까 한방 치료하러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여학생이요. 양약,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를 먹고 나서 아무런 이상이 없이 루푸스 증상이 일단 가라앉았다면은 저랑은 인연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그랬겠죠. 예, 5년이나 10년 후에 이제 양약이 만약에 부작용이 나고 약효가 안 되는 내성이 오는 시점이 왔을 때 그때서야 만났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은 먹자마자 부작용이 나고 알러지가 났기 때문에 저랑 루푸스 초기에 만난 거죠. 12월 4일, 2012년 12월 4일부터 한방치료 이제 시작했습니다. 예. 일단 턱관절이 아프고 우울, 불안, 불면 이런 뇌신경 관련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FCSDO법, 턱관절 균형학으로 경추와 턱관절과 전체 척추를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한약 복용을 했습니다. 한약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루푸스의 면역 상태를 중간 상태로 조절해 주는 게 한약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재생을 시킵니다. 혈관과 신경, 근육, 인대, 뼈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또 한약이에요. 이렇게 루푸스에는 턱관절 치료, FCSDO법이 겸해지면서 이 한약을 복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일주일에 월화, 목금 4번씩 나오면서 4개월 동안 치료를 했고요. 그 결과 대학병원에서 이제 다시 재검을 했어요. 예. 혈액 검사를 이제 다시 했는데 한방 치료를 4개월 한 결과 ANA 정량 검사가 1280이었는데 이게 4개월 후에 검사하니까 음성 반응,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예. 4개월 치료한 후에. 그 다음에 anti-dsDNA 검사가 현방 치료 전에 8.49로 양성 범위였는데 이것 역시 정상 범위 음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역시 여기 이 대학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실제로 검사한 기록이에요. 오셨네요. 예. 예. 실제로 4개월 한방 치료 후에 이 루푸스 인자 검사들이 다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 학생 증상은 어떻게 했을까요? 호소했던 증상들. 졌나요? 다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자고요. 그리고 어제도 와서 치료받았는데 예. 잠 잘 자고 통증 없이 지금은 손발에 저릿저릿한 느낌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4개월 만에 이게 정말로 전신에 나타나는 루푸스 증상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anti-dsDNA도 정상 범위로 들어오고 ANA 정량 검사 1280이었던 게 정상 범위로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 자각 증상도 좋아지지만은 혈액 검사상으로도 한방 치료 후에 정상 범위로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혈액 검사, 과학적인 데이터죠. 근거가 있는 데이터로서도 입증이 되고요. 예. 본인의 증상 호전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한방 치료가 루푸스 치료에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오히려 더 빨리 속효를 나타내고 완치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오해가 많아요. 루푸스 환자들한테 광범위하게 너무나 한방 치료에 대한 오해가 불신이 쌓여 있는데 이런 불신이 좀 없어지길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방송 통해서 루푸스 그리고 한방 치료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루푸스의 한방 치료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